미국과 일본이 최근 타결한 관세 투자 협상이 외형상 윈윈 합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요 세부 항목에서 양측 간의 해석 차이와 이해관계 충돌이 노출되며 긴장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과 미국 재무부의 관세 제복 가능성 언급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또 EU와도 무역합의 타결을 하며 이제 한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일, 미-EU 간의 협상을 통해 한국이 제시해야 할 대응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니혼 게이자이, 아사히, 요미우리,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약 759조 원 투자금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이나 보증금액 한도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 투자금이 대출이나 신용보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5,500억 달러는 전액 신규 투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투자될지 지시할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가 펀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쌀 수입 합의에서도 양측 간 간극이 드러났습니다. 백악관은 일본은 즉시 조달량을 75%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증가폭에 대해 앞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4일 우리나라의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쌀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면서 무관세로 들여오는 최소 시장 접근 물량 내에서만 미국산 수입량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입을 늘리는 쌀은 주식용이 아닌 가공용, 사료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산 옥수수, 대두, 비료 구매가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합의 내용에 국내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상호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은 이를 조건부 유예로 간주하며 언제든지 25%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 기타 제품 관세는 25%로 복원된다며 사실상 협상 이행 여부에 따라 관세 폭탄을 무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에서는 일본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니케이는 최종 합의까지 작업이 지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으로 세율이 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관세 협상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 장비를 일본이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발표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된 방위력 정비 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계획됐던 조치로 이번 협상에서 추가로 미국 측에 양보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군사장비 신규 구매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군사장비의 구입이 결과적으로 미일 무역 불균형 개선에 이바지하는 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세 협상에서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관세 압박을 막기 위한 방패일 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요미우리는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 반도체와 조선을 중심으로 경제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꾀할 것이라면서도 의도대로 일본 기업이 투자 확대를 추진할지 여부엔 불투명함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날 야스나가 나스오 미쓰이물산 회장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사업성 평가가 없으면 투자 판단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토추, 미쓰비시 등 다른 주요 일본 상사들도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신문은 서로 승리 선언을 하며 싸움을 중단한 형국이라면서도 일본은 애초 요구했던 관세 철폐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냈고 미국은 관세가 발화점이 될 물가 상승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기 위해 타결을 서둘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공동선언문 같은 문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EU와의 협상에서는 공동선언문을 공식 채택해 트럼프의 일방적 조정 여지를 크게 줄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7월 27일 예정된 관세 폭탄 발효를 닷새 앞두고 전격적으로 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기존 최고 30%까지 예고됐던 미국의 관세 부과를 15%로 낮추는 대신 EU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대규모 추가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를 적용키로 하며 전략적 물품의 교역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회동 후 EU산 상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로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현재 EU산 자동차에는 기존 2.5% 플러스 품목 관세 25%, 총 27.5%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15%로 하향 조정됩니다. EU 자동차 업계 입장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지만 여전히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관세라는 점에서 불만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의약품은 합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고, 반면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까지 포함한 거의 전 분야에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관세 적용 품목의 범위에 대해 양측 정상 간 발언이 엇갈리며 향후 이행 과정에서 또 다른 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양 정상은 이날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습니다. 상호 무관세 조치는 EU가 미국 측에 요구해온 협상 조건 중 하나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특정 화학제품, 특정 복제약,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가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타결은 관세 충돌 직전 극적인 타협이었으나 관세율의 기준선 15%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했고, 전략 품목 외 품목 관세 이슈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양측 정상 간의 관세 적용 품목 해석도 일치하지 않아 실제 시행 과정에서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제 한국과의 관세 협상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에서 봤듯 한국은 모든 조항을 공동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정치적 왜곡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기별 평가, 만족 여부 같은 주관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행평가 기준을 명문화하고 구속력 있게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리한 협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 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과 자국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은 미국 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조선소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며 한국 기업의 투자가 곧 미국의 국가안보 기여라는 프레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대체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중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신뢰 가능한 공급망 파트너로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클린 파트너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한국을 고율 관세로 때리는 것은 곧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논리를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상호 군사 안보 공조와의 연계입니다. 주한미군 유지, 인도태평양 전략, 미일, 한미일 삼각협력 등에서 한국은 핵심 축입니다. 한국을 환율 관세로 압박하면 안보 파트너십에도 악영향이 간다는 메시지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의회 싱크탱크 국방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중시하는 반도체, 배터리, AI, 양자기술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R&D와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해 한국이 미국 경제안보의 필수적인 동맹국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넷째, 국내 정치 리스크 활용입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노리고 있으며 무역 압박이 동맹국 내 반미 정서를 자극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여론 악화를 경고하며 지나친 압박은 정권 교체 후 한미 관계에 타격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언론 전문가 그룹을 통한 외교적 여론 조성 후 워싱턴 내 외교 네트워크를 통해 우회적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미국을 정면으로 자극하기보다는 전략적 투자와 안보 공조를 전면에 내세운 투트랙 외교로 접근한다면 트럼프식 압박에도 협상의 지렛대를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빠지면 미국도 손해라는 현실을 미국 자신이 인식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야, 한국이 살아야 미국도 산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 향해 시온TV 함께라면